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출발했습니다. 천안에서 한번 충전, 대전에서 한번 충전, 구미에서 한번 충전, 경주에서 한번 충전, 자 그리고 부산 도착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 탈 겁니까? 안 사죠.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살다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느낀 점이라는 내용인데 예. 제가 일본에서 운전을 한 지도 10여 년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다든가 볼일 있을 때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땄죠. 그렇죠. 한국에서 면허를 땄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도 운전할 때 추미코가 조수석에서 이제 야외 생방송 이렇게 틀고 옆에 카메라 들고 이제 방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상 역주행하는 기분이 안 듭니까? 운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AI입니다. 예, 우리 추미코 선생님의 자동운전. 이 자동운전을 이제 타고 계신 분이거든요. 벌써 21세기에. 예. 그래서 추미코가 목적지 어디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예스 서울 이래가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핸들이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저는 한결같이 운전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한국 갈 때도 제가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은 울산인데 서울로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이제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이래가지고 일 좀 보다가 울산 가서 다시 이제 서울 인천에서 나가는 그런 루트를 좀 많이 잡아요. 항상 그러네. 저희가 열차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렌터카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당장 저희가 한국 갈 때 이제 방송 준비 기자재를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짐이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짐을 한 번에 실어두고 방송 기자재를 저희가 이렇게 좀 운전하고 다니는 그걸 좀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제가 1000km 이상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좀 얘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일본이랑 이렇게 다른 점도 있네? 라는 점에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K5 하이브리드를 렌트를 했습니다. 예. 예, 원래 이제 한국 가서 렌트할 때 제일 싼 아반떼를 렌트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추미코 선생님이 이제 지금보다 20kg 마르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면적이 좀 늘어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반떼 타고 1000km 운전해도 오상 아반떼 차 넣을 거 좋다 이랬는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오상 몸이 좀 찡긴다. 허리가 좀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K5 하이브리드를 빌려가지고 예,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연비 좋더라고요. 예, 했는데 이번에도 추미코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상 이것도 좁다. 왜냐면 K5 안에 돼지 2마리 타면 여러분 이게 공간이 좁거든요. 예. 좀 산소가 부족했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번 그랜저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서.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봄 날씨에 간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운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랬어요. 이번 일정상 뭐냐면은 이거죠.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이거 미세먼지 들었는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차 타고 운전하는데 나는 뭔가 좀 이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안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있게 좀 뿌옇게 길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예. 좀 멀리 예. 볼 때. 멀리 볼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제 그 있잖아요. 마스크 이거 이제 어찌 보면 규제 끝났잖아요. 이상하게 서울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코로나보다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당장에 차를 이거 K5 흰색을 빌렸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차가 까매졌어요. 운전을 좀 하고 나니까. 그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농도 미세먼지 오전까지 기승 올봄도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 TV 이래가지고 그럼 서울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 사우론 타워, 롯데 타워. 그거랑 N 서울 타워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만 멀어지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시는 것보다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계 대기 오염 실시간 대기질 지수 시각화 자료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숫자인데 뭐 100 이상 나오죠. 예,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데 바깥에가 이제 여기 살거든요. 25 이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이게. 뭔가 여기는 진짜 뭐 장난 여기 보라색도 나오네요. 250.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게 그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너무 날리니까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죠.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고속도로 또 많이 탔는데 많이 탔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에 세종에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세종, 대전에서 성심당 들어서 빵 먹고 예, 그리고 울산으로 갔거든요. 대한민국 오면 항상 이걸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뭐 고속도로 비가 싸다. 한국도로공사 예, 홈페이지인데 서울에서 경주까지 예, 승용차 기준 17,000원이 나오잖아요. 일본에선 참고로 도쿄에서 나고야
316km 달리는데 7만원, 8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예. ETC가 옆에 하이패스거든요. 하이패스 쓴다 하더라도 요금은 거의 똑같아요. 도쿄 나고야가 314km잖아요. 서울 경주가 327km거든요. 대한민국의 먼 거리를 타는데도 일본보다는 고속도로비가 거의 뭐 5분의 1, 4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이런 요금 싼 걸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예. 제가 아까 렌터카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렌터카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하이패스 카드가 있으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지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패스 전용을 통과를 못합니다. 고속도로 타더라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하이패스 옆에 있는 통행권을 뽑아가십시오. 이거 맞죠? 이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제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게 가면은 가끔씩 기계에 카드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경주에서 탔는데 경주에서 서울 가는 길에 탔는데 경주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밑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걸로 놀랐냐?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한번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떨지 않았어요. 뭐야? 통행권이 안 나와? 알지. 알지. 나갈 때 나가는 거기 가가지고 경주예요 얘기하면은 바로 대한민국 CCTV 사회 아닙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톨게이트 통과하셨네요. 확인됐으니까 요금 얼마입니다라고 안내원이 딱 얘기해 주십니다. 요금소 가시면. 예. 대한민국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패턴이야? 오케이. 이번에도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통과하는 곳이 짜잔. 예. 고속도로 무인 정상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무인 이거는 처음이다. 이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이 무인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오지만은 통행권을 넣어야 됩니다. 예. 일단은 통행권이 있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자요. 이 자판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옆에 보면 호출이라고 여러분 조그맣게 있잖아요. 전화 버튼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출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눌렀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국말 아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죠? 물어보자. 니나니나니나니나나 나나나 나나나 딱각 예 아주머니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행권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럼 난 여기 요금 뭐 나와가지고 해서 이제 정산하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통행권이 없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주요. 영주요? 경주요. 진짜 이랬습니다. 예, 진짜 이랬어요. 근데 발음이 안 좋나 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 그거 톨게이트를 몇 시 몇 분에 통과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면은요. 뭐라 얘기하는데 어떠한 버튼을 누르래요. 예. 그 버튼 누르면은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지로 용지 이런 거 나와서. 이게 뭐 혼합돼 있거든요. 뭐 은행 계좌 적혀 있어가 요금은 여기로. 그래서 난 이제 계좌 이체하면 되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용지가 나오실 거예요. 예, 그 용지를 들고 사무실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한국도로공사 사무소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직원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실 어디세요?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종이를 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직원이 한 분 다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내가 딱 이거 딱 드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니까 탁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얼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카드 됩니까? 이러니까 예, 신용카드 됩니다.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요금은 이제 결제하고 이제 영수증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작년에 요금 연체된 게 있는데 저한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더 내시라고. 한마디 했지. 렌터카인데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안 그래? 예, 그거는 이제 그거 있잖아. 읍대 렌터카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알겠어요.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읍대 렌터카 분들, 예, 렌터카를 빌려주시기 전에는 미리 요금을 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계셨대요. 미납된 차를 이제 제가 렌트를 한 거죠. 예. 사진 있죠. 그렇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한국 도로 서비스 이 박간영 오상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잖아요. 서여주 영업소네요. 서여주.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 뒤에서 이거 놀란 오상 진짜예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관없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K-팝, K-컬처 너무 좋아요. 온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볼 거야. 렌털카를 하자. 이래서 왔는데 이걸 당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요. 한글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통행권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통행권이 안 나와. 뭐 시작부터. 시작부터 일단 이게 없어요. 기본 아이템을 안 주고 퀘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뭐 안 그래? 마지막에 퀘스트 완료하러 갔는데 야, 퀘스트 낼 때 준 그거 들고 와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요? 이 말을 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통과했는지를 나는 뭐 한국 사람이 기억하는 게 어디 톨게이트인지 그렇죠. 얘기하는데 모르면 또 이게 조회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기서 어렵지 않나. 이게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예. 교통카드 되지만 교통카드가 되죠. 충전했어야 돼 미리. 그렇죠. 충전해서. 신용카드가 된다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도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국 갈 때 항상 이 교통카드에 돈 한 10만 원 채워갑니다, 여러분. 충전해야지 이걸 되면은 딱딱딱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본 고속도로 똑같이 하이패스랑 이런 일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무인 요금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새는. 예. 일본 인건비 줄인다고. 일본은 고속도로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신용카드가 오케이입니다. 예. 오케이지만 이것도 막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거죠, 이거 전기차. 막 그거는 뭐 예전에 왔을 때도 그런데 저번에 한국 갔을 때도 느꼈는데 이번에는 있잖아 아이오닉 6도 늘어나고. 그렇죠. 별의별 전기차를 다 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걸 느낀 게 이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충전기 다 있잖아요. 많이 있네. 운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이랑 지금이랑 고속도로 간판에서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거 있잖아. 수저랑 그거 포크 같은 거, 나이프랑 포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음식점 있습니다. 주유소 있습니다. LPG 충전됩니다.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전기차 충전 마크도 다 있잖아요. 휴게소 안내에. 그래서 이제 모든 거의 휴게소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휴게소를 많이 들렸는데 들리는 곳마다 꼭 한 대 이상은 전기차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잘 해놔가지고 여기서 충전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막 돼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기차 진짜 많이 타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네. 뭐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기차 38만 대, 급속 충전기는 2만 대 불과 1시간 줄서기는 기본. 이래가지고 이것도 뭐 사회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치 용량 뭐 50kW, 100, 200, 350 초급속이죠. 이래가지고 뭐 지역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신기하죠. 박간일 방송에서 걔가 차 얘기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왜 일본은 전기차 안 타요? 일본 전기차는 보급이 안 돼요? 이런 말 할 때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일본 전기차 충전 이게 맵입니다. 일본은 전기차가 옆에 나오죠,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 초고속이 90kW 이상이에요. 일본은 기준이.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이 사이에요. 이거 없어요. 200, 350. 여러분 일본은 90이 급속이에요. 어머나. SA라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예. 여기가 도쿄고 여기가 나고야예요. 나름 일본의 핵심 구간 아닙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 대전 그런 느낌이니까. 길어요 여기.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 예, 90kW. 오 우선 초고속. 초고속. 무려 이게 이 휴게소에 2대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오상! 오래 놔둘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냐. 일본은 느리는 그런 나라니까. 일본 넥스크 나카니온이라 해가지고 고속도로 사이트입니다. EV 충전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회당 최대 충전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렇죠. 15분에서 30분의 이용으로 대체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기적의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게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아까 보여드린 제가 있잖아요. 이거 아이오닉 5 90kW 30분 박아두면은 눈곱만큼 찹니다. 안 차요. 일본은 어떤 걸 상정하나요? 예, 리프 같은 거요. 아니면은 경기차요. 이런 걸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회당 충전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0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면 빼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시 꽂아가지고 30분을 하면 돼요. 일본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온 줄 압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일본의 웹 모터 매거진,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잡지입니다. 90kW 급속 충전은 역시 빠르다. 요즘 EV의 이음새 충전 사정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여러분. 휴게소당 90kW를 30분밖에 못 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휴게소마다 들려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번 여정에서 90kW 충전 스포츠 있는 서비스 에리아. 휴게소는 가는데 오는데 각각 하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우리 차의 충전 용량이 얼마고 이 휴게소에 갔을 때 남은 용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현대가 아이오닉 5로 일본에 진출했잖아요. 이 아이오닉 5 작년 11월달 기준으로 363대가 팔렸습니다. 아이오닉 5가 일본에서. 왜 이거밖에 안 팔리는지 알겠죠? 어머. 쓸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충전기 능력을 보면 한국보다 아직까지 좀 불편하네. 전기차.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가끔 국뽕러들이 오상 역시 일본은 역시 후진국이네요. 전기차 충전소가 저러니까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일본에는 이미 2021년도 기준으로 13만 대, 2016년도 기준으로 7만 3천 대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어떤 전기차? 닛산의 전기자동차. 2010년 12월부터 일본은 전기차를 팔았던 거예요. 2010년도. 그러니까 전기차 유행 오기 전부터 충전기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너무 빨리 들어온 거니까 일본은. 예. 40kW만 되더라도 고속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완충해봤자 100km, 한 150km 가면 끝이거든요. 용량이. 그게 일본의 전기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 굴러다니는 승용 전기차가 13만 대 정도 되는데 닛산이 얼마? 16만 7천 대 팔았다 안 합니까? 리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리프를 상정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 하면은 이거 있잖아. 용량 이상 되는 거는 오버스펙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갈아야 되는데 힘들죠. 왜? 일본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주속 이런 거 하면은 체크하면은 이런 다 나와요. 엄청 수많은 게 나옵니다.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 더블로 들어가. 이게 문제가 되었죠. 바꿔야 그렇죠. 되는데. 일본의 딜레마죠. 너무 빠르게 전기차 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최신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다 이게 다 구식이 된 거예요.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각 잡고 전기차 만든 애가 누가 있다고요? 닛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돈을 투자합니까? 안 하죠. 도요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힘들죠. 지자체도 투자할 필요가 없죠. 시장님, 저희 전기차 충전소가 낡았답니다. 그거 2011년에 만들었잖아. 1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그게 저속이라는데요. 나도 타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일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는 사람도 없는데. 타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왜 바꿔? 세금 써가지고 그거면 다른 데 해야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최신 전기차가 해외에서 들어오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급속 충전 해두면은 서울 부산 한번 그냥 가는데 일본은 한국으로 치면은 자 어디냐 서울 출발했습니다. 천안에서 한번 충전, 자 대전에서 한번 충전, 자 구미에서 한번 충전, 자 경주에서 한번 충전, 자 그리고 부산 도착 이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 탈 겁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안 사죠. 그게 바로 일본이란 겁니다. 제가 그런 데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많이 타는 게 나름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타는 거구나라고 좀 신기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예. 그 고생을 한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360세대나 팔았어 현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건. 이 얘기는 안 나와요? 그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느낀 점이니까 있잖아. 운전자분의 그 행동 차이. 그 얘기는 따로 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간격을 넓히세요. 한국에서 자동차 간격을 넓힌단 말은 들어오란 말이죠. 예, 간격을 넓혀서도 안 되고 깜빡이는 최신 장비이기 때문에 깜빡이가 안 달린 자동차도 많이 있고. 예. 저는 그 조수석에서 그 이번에 많이 봤는데 있잖아. 뭐 레이싱 하는 것처럼 슈왕 가는 차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놀란 게 있잖아. 차선을 바꿀 때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스윙 옆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분명히 추월 차선에 있던 차가 방금까지 추월 차선에 있었는데 언제 톨게이트를 나갔니? 그죠? 예, 출구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적을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다 여러 가지 뭐 이건 뭐 박간애보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따로 제가 뭐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냐 이런 이제 무인 고속도로 정상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난다라든지 더 그리고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하이페이스 하이패스 많이 늘어났네.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본 살다 한국에서 운전하다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오늘 얘기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사실은 들고 온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 예. 하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